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황대서입니다. 오늘은 밴믹스2입니다. 자, 처음 화면부터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밴믹스2를 처음 켜시면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나오실 겁니다. 저는 자동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로그인 하시라는 메시지가 먼저 뜨실 겁니다. 로그인 다 하시고 또는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로그인 다 마치시면 시작하기라는 창이 나오실 겁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의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프로젝트를 다시 열어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열기, 아니면 난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프로젝트 해상도 설정이란 창이 나오시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건 화면 비율 그리고 화질이라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실 건 화면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16:9, 4:3, 1:1, 9:16 총 4가지의 버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내가 만약 최종 결과물을 가로형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9, 최종 결과물이 세로형 영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9:16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16:9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화질 선택으로 아마 되어 있으실 겁니다. 권장 FHD 1080p라고 하는 이 설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FPS는 그냥 건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다 되셨다면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설정 저장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두시면 이 설정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선택이 되셨다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을 때 복잡해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생각보다 기능들이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밴믹스2라는 프로그램은 밴믹스1과는 다르게 트랙 기반의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트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달리기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1번 레인, 2번 레인, 3번 레인 이런 식으로 쭉 레인들이 펼쳐져 있죠. 그 레인을 따라서 주자들이 달린다. 즉, 이 영상도 이 한 줄마다 달릴 수 있다. 각 줄을 맞춰서 달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영상 편집에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단에 있는 영상 편집이라고 적혀있고 시간이 쭉 적혀있는 이 하단의 이 부분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은 이 아래 창에서 하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거는 이 위에 보시는 미리 보기 창에서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미리 보기 창부터 가볍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보기 창 하단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시간이 적혀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00, 00, 00.00 이렇게 적혀있죠? 이거는 시, 분, 초,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넘겨보시면 시간이 바뀌죠? 네, 즉 이 커서가 위치해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끝에도 보시면 네, 여기에 시간이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전체 영상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상을 올려서 이게 총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올까를 보셔야 할 때는 이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이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을 만드실 거다라고 하신다면 이 시간이 1분이 넘지 않도록 59초 또는 58초쯤에 끊어주시면 원활하게 쇼츠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좌측으로 버튼들 4개 있죠? 이 앞에 있는 버튼부터 이렇게 버튼 쭈루룩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 맨 앞에 있는 버튼은 처음으로 적혀있죠? 누르면 커서를 맨 앞으로 끌어가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큰 버튼은 누르시면 재생되는 버튼인데 지금은 영상이 없어서 재생이 되지 않죠? 네, 다시 누르면 일시 정지로 바뀌는 버튼입니다. 버튼 좌우로 버튼이 하나씩 또 존재를 하는데요. 눌렀을 때 변하는 거 보시면 1초씩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1초씩 움직이는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버튼을 가지고 주로 쓰게 되실 거고, 실제 움직이실 때는 요 커서로 움직이셔도 무방하시고, 그리고 이 타임라인상의 커서로 움직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들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더 이상 사실 추가될 버튼들이 없어서 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영상을 불러와야 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불러오는 버튼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영상 편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상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영상 편집 트랙을 쭉 따라서 보시면 오른쪽에 사진 영상 더하기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상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자마자 이렇게 화면에 뜨는 거 확인되시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겨보시면 네, 이렇게 직접 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변경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은 네, 7초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7초로 자동으로 바뀐 것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텐데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구간이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짧아서 작업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돋보기 버튼 있죠? 돋보기 옆에 빼기 더하기 버튼으로 늘리고 줄여서 구간을 넓게 보시고 좁게 보셔서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좁게 보면 작업하기 불편하실 때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넓혀서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영상 항상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때는 가장 먼저 하시게 된 편집이 컷 편집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필요한 건 살려서 이 영상 자체의 흐름을 만들고 영상 자체의 맛을 살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컷 편집을 하시려면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르고 붙이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 커서의 앞부분에 있는 영상을 자르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영상에서 이 커서의 앞부분을 지우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면 대괄호가 있으실 겁니다. 대괄호 왼쪽 것을 누르시면 바로 뚝 하고 잘려버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커서를 기준으로 이 커서를 기준으로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이만큼의 영상을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괄호 왼쪽 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쵸? 금방 없어졌을 텐데 자, 이대로 처음부터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아무것도 없는 까만 화면이 나오고 시작을 할 겁니다. 왜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트랙에 보시면 빈 공간이 나와 있죠? 영상은 실제로 여기 있는데 이만큼이 빈 공간이다 보니까 이만큼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영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빈 공간을 없애야 되겠죠? 빈 공간 없애시는 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델리트라는 메뉴가 나오시면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한 방에 짝 하고 와서 붙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이 제일 편하실 겁니다. 간혹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 또 자르고 잘라서 여기 지우고 이렇게 지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시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했다가 잘못 옮기면 내가 안 옮긴 부분들이 속출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빈 공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델리트 이걸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자르는 거 해봤고요. 이제 이 커서의 뒤편을 자르는 걸 해볼 건데 아까 앞에 자를 때는 대괄호의 왼쪽을 쓰셨죠? 이번에는 오른쪽 대괄호를 쓸 겁니다. 짠! 누르면 바로 한 방에 없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앞이나 뒤를 자르실 수 있는데 사실 앞이랑 뒤를 자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중간을 지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럼 중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나누기라는 버튼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나누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직접 클릭해서 쓰진 않을 겁니다. 저희는 단축키를 쓸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C키가 있을 겁니다. 네, C키에 손을 일단 갖다 대시고요. 내가 작업해야 되는 영상을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커서를 끌어가서 내가 필요 없는 구간에 커서를 올려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여기서 다른 거 누르지 말고 C를 누르시는 거예요. C 누르시면 짠! 하고 잘리게 됩니다. 영상이 2개가 되었죠? 이 커서에서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만 잘리면 지금 소용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마찬가지로 커서를 끌고 가서 여기서도 C를 짠! 누를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토막이 되었죠? 2번 잘랐기 때문에 토막이 3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3개의 영상 중에서 저희가 필요 없는 영상은 가운데 영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영상 클릭하시고 델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공간이 이렇게 뜨실 겁니다. 이 공간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델리트 짠 누르시면 바로 와서 붙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찬찬히 잘라 가시면서 쭉쭉쭉쭉 진행하시면 되는 게 컷 편집의 방식이에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잘라야 하는 영상을 꼭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런 영상이 선택되지 않은 이 회색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C를 누르고 대괄호를 눌러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작업해야 되는 친구가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때가 C를 눌렀거나 대괄호를 눌렀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건 아닌가 라는 걸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C를 눌렀을 때 C가 안 눌리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자, 이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한영키가 존재를 하실 겁니다. 그 한영키에서 한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는 C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영을 다시 꺼주시고 C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잘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잘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영상이 토막 다양한 토막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토막들마다 뭘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효과라는 걸 따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프로그램 안에 효과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효과는 어디 있냐면 미리 보기 화면 오른쪽에 효과 창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커서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먹인다 라고 하시면 이 선택되어 있는 쪽에 효과가 계속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눌러서 크기를 확대를 해도 별 변화가 없네 라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막상 앞을 가보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커서와 지금 내가 작업해야 되는 영상을 같은 위치에 두셨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이 커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같은 지금 내가 선택한 토막 위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효과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음량 조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상 토막 자체의 소리를 왔다 갔다 조절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은 100이고요 보통 키웠을 때 뭐 한 300 정도까지는 네, 무방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소리가 좀 작았네 라고 하시면 올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대신 300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음량을 올렸을 때 뭔가 잡음이 막 점점 세게 들리고 심해져 라고 하시면 음량을 많이 올리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0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써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배속 기능입니다. 100이 기준인 상태에서 숫자가 100보다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리고 100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느려지는 기능입니다. 네,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속도를 바꿨을 때 음성도 같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영상 길이도 이렇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은 100이에요. 불투명도라고 하는 거는 이 영상 자체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불투명도 100이라는 뜻은 불투명하다는 얘기고요. 이게 0으로 가까워질수록 투명해지는 건데, 네, 원래 영상은 기본 바탕화면 자체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질수록 까만색이 점점 나오게 되실 겁니다. 네, 이건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네, 화면 조절 보시면 화면 자율 변형 도구 그리고 화면 잘라내기 도구라고 하는 두 가지 옵션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화면 자율 변형 도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위치, 크기, 회전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위치는 네, 이렇게 직접 움직이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기본은 0에 0이에요. 자, 다음 크기라는 건 배율입니다. 이렇게 확대도 되고 축소도 돼요. 기본은 얘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가로 %, 세로 % 이렇게 따로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회전, 저는 가로로 찍었는데 세로로 찍혀 있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세로로 찍었는데 가로로 찍혀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는 저는 반전이 됐는데요 이런 분도 워낙 많이 계셔서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는 버튼, 반전시키는 버튼, 네, 상하 반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래저래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만 고정이 되는 거니까 확인 버튼 잘 써보시길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다음 화면 잘라내기 도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통 마스크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 부분에 일정 부분만 보이게 할 거야, 이 영상에서 요만큼의 화면만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부분만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가위 모양, 파란색
Y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 뒤에 까만 화면에서는 다른 화면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두 개를 겹치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때 활용하는 기능이니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각 영상 토막마다 효과를 주는 것들을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효과를 좀 먹여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효과는 각 토막마다 따로 먹어요.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영상에 뭔가 효과를 다 줬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상을 다 자르기 전에 먼저 효과부터 주고 움직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야만 처음에 했던 그 효과 그대로 뒤까지 다 먹어 있게 되니까 효과 먼저 주시고 움직여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항상 이 트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항상 앞에 있는 게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서를 변경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옮겨서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순서 배치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상 이런 거 옮기실 때 간혹 이 끝부분 잡고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영상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만큼 공간이 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움직이실 때 이 위치를 이동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우스를 가운데 놓고 움직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절대 끝부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은 트랙 기반이라고 했는데, 이 트랙 기반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트랙이 여러 개가 되었을 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트랙을 추가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추가하시는 거냐면 여기 있는 영상 편집 옆에 더하기 버튼이 존재하실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 편집 2번이라는 이 트랙이 새로 추가가 되실 겁니다. 자, 이 트랙에다가 이제 뭔가를 한번 얹어 볼 건데요. 그냥 사진을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 얼굴이 가렸죠? 왜 가렸느냐? 이 트랙 기반이라는 것은 이 영상 쪽, 특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위에 쌓이는 친구들이 그 위에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사진을 이 영상의 밑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튜브 모양은 보이지 않겠죠? 왜? 지금 이 영상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위에 보여야 되는 친구를 계속 위에다 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위에다 얹으시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나왔던 것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잘린다는 얘기죠. 항상 이게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트랙은 웬만하면 겹치지 않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길이 조절도 가능하시고 위치 조절하시려면 마찬가지로 화면 자유 변경 도구에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이렇게 가능하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두시면 뭐 로고처럼 쓰실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더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을 추가를 하시면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계속 트랙 추가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중간 저장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중간 저장은 Ctrl S로 진행하시면 돼요. 폴더를 선택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편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짠 뜨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Ctrl S만 눌러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저장하는 건 중간 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에는 영상으로 추출을 꼭 하셔야만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간 저장만 했을 뿐이에요. 설명 안 드린 버튼들 보면은 뭐 전환 효과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A 영상에서 B 영상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갈 거냐라는 걸 효과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환 효과를 오버랩 효과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사이에 체크가 되죠? 여기 눌러두시면 여기 넘어갈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성도 같이 맞물리게 되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지 않으실 거예요, 쓰시기엔. 전환 효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시니까요. 네, 굳이 안 써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빈 화면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빈 화면을 눌러보시면 색상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눌러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상을 채울 수 있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버튼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를 말 그대로 스크린샷을 뜨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썸네일을 만들거나 어디 올리실 때 필요한 사진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스크린샷 버튼 누르셔서 저장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쓰게 될 버튼은 나누기 정도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가 나누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계속 잘리게 되거든요. 이걸 끄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계속 잘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켰다 하시기보다는 그냥 키보드에서 C키를 가지고 잘라 쓰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배경음악을 넣어볼 건데요. 자, 배경음악은 여기 가운데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트랙이 짠! 하고 생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셨다면 마찬가지로 배경음악을 더하기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계신 저작권 문제없는 음악들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음악이 짠 하고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제 영상은 여기서 짠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음악이 워낙 길다 보니까 계속 뒤까지 음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뒷부분을 잘라서 버리시면 되겠죠? 영상의 끝선을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배경음악을 클릭을 하시고 C를 눌러서 뒷부분을 지워주시면 깔끔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음악을 먼저 길이를 맞춰서 넣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건 음량 조절입니다. 아마 지금 그냥 그대로 들어보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배경음악을 넣으실 때는 음량을 꼭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평균 한 15 정도 적어주면 듣기에 그렇게 거북하지 않은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에밀리오 데 코레아의 또 여러분이 그렇게 보라고. 네,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량은 보통 15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하셔도 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만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페이드 인은 점점 크게 하면서 시작되는 거, 페이드 아웃은 점점 작게 되면서 이 음악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효과음도 넣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배경음악에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 2번 부분에다가 효과음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따로 뭐 이름이 바뀌고 하는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헷갈리지 않게 잘 정해만 두시면 되겠죠? 네, 배경음악 1번 트랙에는 말 그대로 배경음악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배경음악 2번 트랙에는 효과음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효과음들 불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넣는다 라고 하면 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효과음도 음량을 한 50% 정도까지는 낮춰주시는 게 좀 좋더라고요. 음량을 100 그대로 두시면 사람들이 효과음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서 한 50 정도까지는 낮춰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위치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 효과음 뒤에서도 또 써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키보드에 Alt키 있으실 거예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서 마우스 먼저 놓으시면 복사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셔서 복사해 가시면서 쓰시면 되는 기능이니까 충분히 여러 번 쓰실 수 있겠죠?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 그리고 효과음 넣었고요. 만약에 난 나레이션도 넣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하나 더 더하기 버튼 눌러서 배경음악을 누르시고 직접 녹음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녹음도 가능하세요. 여러분들 컴퓨터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다면 바로 녹음도 가능하시니까 걔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음악 부분까지 다 설정이 되셨다면 한 번 더 중간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마지막으로 자막이란 기능을 켜볼 건데요. 자막 기능 켜보시면 여기 기본 자막이라고 해서 무료라고 적힌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무료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다양한 자막들이 쭉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오늘도 대박이구나 라고 하는 자막을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서 자막의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막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는 겁니다. 똑똑. 내용 바꿀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고 자, 그 다음 이 자막에 효과 같은 걸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2번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글씨 색상 같은 것도 변경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글꼴이라고 해서 폰트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넣는 폰트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폰트들 받아 쓰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리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소리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소리는 자막이 등장할 때 짠 하고 나오는 소리예요. 이런 걸 예를 들어 눌러놓으면 자막이 나올 때 소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뽁 하고 났죠? 네, 이런 소리를 넣는 기능이니까 내가 따로 효과음이 없어 라고 하시면 자막에는 효과음만 잘 쓰셔도 괜찮으시니까 이런 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띵동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뭐 효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네, 그냥 쓰시기엔 좀 그럴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씨의 크기랑 위치를 조절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글씨가 아닌 다른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글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기 조절점이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조절점에서 항상 대각선 늘려서 정 비율대로 키워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 가능하시고 위치 조절도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으로 아무리 옮겨도 글씨가 옆으로 안 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반응형 자막 해제라고 적혀 있죠. 이 반응형 자막이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이거를 풀어주시면 다시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다시 묶는 기능은 없어요. 한번 풀면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형 자막이라는 것을 해제를 하시면 이렇게 바로 위치도 이동이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되겠죠. 화면 기준으로 뭐 가운데, 중간, 양쪽 맞춤 다 가능하시니까 이래저래 많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버튼들. 네, 이렇게 자막도 계속 쭉쭉쭉쭉 적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고 뒤에 또 이 설정 그대로 내용만 바꿨어야지 하시면 Alt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서 놓으시고 가서 더블 클릭해서 내용만 바꾸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편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막을 쭉 여러 개를 써가면서 찬찬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녹화 편집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이런 로고 같은 것도 넣었고 배경음악에 효과음도 넣었고 마지막 자막 작업까지 다 끝났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중간 저장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중간 저장은 Ctrl S죠? Ctrl S 눌러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네, 다 이렇게 되셨다면 저장 버튼이 마지막에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저장 버튼 눌러보시면 버튼이 총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오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형식 모두 저장 추천이라고 떠있죠? 네, 이 말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프로젝트 파일 저장 이거부터 먼저 눌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Ctrl S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눌러주시면 한번 없어지실 거고 다시 한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동영상 파일 저장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시면 용도, 압축률,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이 설정이 나오는데요. 용도는 인터넷 업로드, 압축률은 자동, 비트레이트는 만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셨다면 마찬가지로 집에서는 현재 설정 저장 체크해 두시면 계속 이대로 저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내가 저장될 폴더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폴더 선택한 뒤에 저장 누르시면 영상을 병합 중입니다. 그리고 음성 병합 중입니다. 뜬 다음에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이런 뾰로롱 소리가 났다면 영상 편집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완료된 영상은 여러분들이 직접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질이 깔끔하고 그리고 이 자막 부분이 정말 뭐 손대면 이렇게 베일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네, 거의 이 정도의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기능이 있다거나 뭐 복잡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기능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집해 나가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편집하시기 괜찮으신 프로그램일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쓰시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하시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꼭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 소리 나는 장치가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소리 나는 장치라고 하면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 뭐 이어폰이 바뀌거나 또는 소리 나는 장치가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영상 편집하는 중간에는 소리 나는 장치를 바꾸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로 듣다가 난 이어폰으로 바꿔야지 해서 바꾼다거나 또는 이어폰으로 듣다가 스피커로 바꿔야지 해서 바꾼다거나 하시면 가끔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장비 그대로 완성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밴믹스 2를 활용하는 법을 보셨고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뭐 프로그램 샀다가 저는 못 쓰겠어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 중에 좀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먼저 영상 편집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좀 더 고급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좀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익숙해지시고 마스터하신 상태에서 좀 추가적인 단계를 밟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영상 혼자 보기 아까
아까우시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계속 보여주세요. 영상 편집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잖아요. 많이 좀 공유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돌려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